자, 이제 6월 평가원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정복해 나갈 것인지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1페이지가 있어요. 1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냥 다 푸셔서 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얼마 정도의 시간을 내가 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내가 1, 2등급 라인이 아니라면 시간은 신경 쓸 단계가 아닙니다. 애초에 시간이 모자란 것은 1, 2등급에서의 싸움인 거지 3등급 이하는 시간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 목표가 1등급 혹은 만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1페이지를 끊고 넘어가는데 3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문제를 한 문제를 푸는데 30초에서 40초 안에 끊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1등급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일단 확실하게 맞추는 데 초점을 두시고 시간은 아직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순서 없어요. 그냥 다 풀어서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추고 나면 26점이거든요. 일단 점수 절반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1등급 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끊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에서 9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아직 실력이 3등급 라인이다 혹은 그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틀리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완벽하게 풀어서 맞춰야지,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나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사실상 이제 준킬러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뭘 있죠? 자,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 관계. 사실상 이 친구들 셋은 고정적인 18, 19, 20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씩 앞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고정적인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요 17번 자리 있죠? 요 17번이 4페이지에 나올 때가 있고 3페이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준킬러라는 건데 가장 어려운 준킬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친구를 필두로 해서 요 3페이지는 문제의 번호가 섞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1등급이다. 내 목표는 1등급이다. 다 맞춰야죠. 여기서 내가 틀리는 순간 1등급은 끝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2등급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혹은 나는 아직 3등급인데 어떡하냐. 자, 일단 이 앞에서부터 쭉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나는 여기에 12번 자리를 보니까 금속 반응성이 나와 있는데 내가 금속 반응성이 좀 아직 약한 것 같아. 본인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13번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 몰롱도가 나와 있어요. 난 몰롱도는 조금 잘하는데 그러면 얘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도 보면요. 이게 작년 6월 평가원 시험인데 12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약한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넘어가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는 앞에서부터 쭉 풀 수 있는 건 1등급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내가 2등급, 3등급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일단 풀 수 있는 건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맞추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페이지를 끝내고도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등급이다 그러면 네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려는 욕심을 잠깐 버리시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셔야 점수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기까지가 26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3등급 컷이 37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시험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일부를 먼저 내가 맞춰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찍어야죠. 근데 찍을 때 제발 한 번으로 찍어줄래? 일렬로 쭉 요렇게 찍어주실래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찍는 건 다 맞을 거야. 그래서 1번, 5번, 2번, 4번 이렇게 찍지 마시고 그냥 내 OMR 카드 본 다음에 OMR에서 제일 빈 번호로 그냥 일렬로 쭉 내려 찍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더 맞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점수는 나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3등급 라인이라고 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인정부터 하시고 다음번에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맞춰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찍으면 맞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목표가 만점 혹은 1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16번까지를 푼 다음에 최소한 10분에서 12분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사실상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 네 번째 페이지가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유명한 킬러 배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 네 문제가 다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 중화, 양적 중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좀 많이 튈 것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쏟아넣어서 다 풀 수 있을지 혹은 한 개 정도를 못 풀고 끝날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요약을 하면 자, 내가 아직 1, 2등급 라인의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3페이지까지만 어떻게 좀 잘해봐라. 무조건 맞춰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목표가 1등급 혹은 만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빠르게 넘어가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저는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라고 한들 시험장에서 그거를 풀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점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가질 수 없는 점수를 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2, 3페이지를 내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의고사 점검해 보시고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갈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시험장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